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생태원에 있는 생태계 서비스팀에 있는 권혁수라고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일단 생태계 서비스 시민참여 평가를 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거기에 나왔던 결과물들이랑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많은 공원이나 이런 쪽에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에드워드 윌슨 얘기를 했듯이 바이오필리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포 내에서, 유전자 내에서 자연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연에서 만족하고 이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공공원이나 공공녹지의 부분들의 중요성들은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들을 앞서 웰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 웰빙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웰빙 했지만 도대체 진짜 잘 산다는 것이나 웰빙이 어떤 뜻일까라고 구체적으로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에서 웰빙에 대한 정의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안전, 그리고 우리가 건강함, 그리고 적당한 재산이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인간, 그런 사회 부분들이 웰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들 일빙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공공녹지나 아니면 생태계 서비스 이런 쪽에서 이 생태계 서비스에서 이 5가지 웰빙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죠. 우리가 안전한가, 외부로부터 안전한가, 건강한가, 그리고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원만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 최근에 많은 공원이나 도시에서의 녹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의문들을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공공 공간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해서 많은 사회나 국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생태 자산, 이런 공공 오픈 스페이스에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웰빙감들을 주고 있는지, 그게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공장소는 우리에게 건강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웰빙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주는지, 어떠한 혜택들을 주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는 이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변화하는 이런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묻고 있고요. 최근에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형평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공공녹지, 어떻게 되면 공원이나 이런 것들 공공녹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이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나머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2m 공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2m 정도의 거리를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가까이 딱딱 붙어서 활동하던 이런 넓은 공간들이 점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공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시대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태학을 연구를 하고 생태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SDG 쪽은 15번을 주로 많이 봐요. 산림과 이런 쪽에 있는 15번 주로 많이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이런 활동들이 SDG 11번에 상당히 좀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SDG 11번이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공동체에 관련된 얘기고 거기서는 이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인간 정주지를 만드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보고서는 말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5가지에 대한 인포그래픽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빈민에 대해서 슬럼가 있는 빈민가가 많이 줄어들어 훨씬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대부분이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42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해서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공원. 여기서는 얘기하면 오픈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오픈 스페이스, 뭐 공원이나 수변, 아니면 그런 녹지, 우리가 조사했었던 생태 자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인구 47%가 도보거리에 400m 안에서 이런 것들이 누리고 있는 인구가, 도보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47%가 많은지 적은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지표들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있죠. 1인당 녹지 면적, 1인당 녹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충분히 이만큼 저희들이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내 주변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도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 주변에 그 정도 있는 건가? 도보권에서 내 주변에 이런 녹지 공간이 있는 거, 이거 뭐 도시 전체에 충분히 있다는 거, 이런 거 말고 내 주변에 이런 거 충분히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관련되면 슬로우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공 녹지들이 없기 때문에 슬로우 스트리트라고 해서 그냥 걸어서 도보하고 걷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는 이런 오픈 스페이스 활동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이제 그 지금 시장인 이달구 시장께서 이제 재선 공약으로 15분 도시라는 얘기들을 이제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내에서 공원에 가는데 거리가 15분. 그리고 그 문화시설을 영유하고 병원에 가고 체육시설에 가고 식료품점에 가는 것들이 멀지 않고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간 계획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면 시속 4km를 걸어요. 15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1km 반경 내에 이런 모든 인간이 필요한 생활권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1km 안에 있게 만들겠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보면 슈퍼블럭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르셀로나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그냥 사각 격자로 돼 있고 이런 도로들이 격자형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좁기도 하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심하고, 그리고 더 큰 것들은 사회 커뮤니티가 상당히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블럭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블럭 중에 가운데 블럭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차가 들어올 수 없는 도로로 만든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 가게에 뭐 식료품점이나 아니면 병원, 긴급한 차량 같은 것들 통행할 수 있게 만들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여기 있는 기존의 도로들을 공공 커뮤니티,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서로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든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있던 녹지 비율도 훨씬 더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대기 오염과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반대 많이 했겠죠. 기존에 갈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 근데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이 안에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안에서 서로 많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됐고 녹지도 늘어나고 소음도 줄어들었으니까 만족도가 이 이후에 좀 지나 보니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싱가포르는 지금 적도에 있어요. 적도에 있다는 것들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전향적인 도시계획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지금 350헥타르의 녹지가 여기 분포를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200헥타르를 더 추가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되게 전향적인 녹지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기 위해 연결 녹지 네트워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저희들이 15분 얘기했는데 여기서 모든 가정에서 도보로
걸어서 10분 안에 모든 공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만들겠다고 2030 계획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도시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보면 도시들이, 중앙심 도시들이 있고 외곽에 뭐 농촌들이 있고요. 주변에 다시 큰 산림이나 농경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벨기에 앤트워프라는 도시인데, 여기도 보면 전체적인 도시 내에서는 녹지와 물 공간들이 충분합니다. 근데 도시 중심 공간에 녹지가 거의 없어요. 특히 큰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다시 여기 벨기에 앤트워프는 되게 중심적으로 해서 여기 녹지 계획들을 다시 세우자고 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운 지역,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데서 큰 녹지들을 좀 만들자라는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양적인 그런 녹지 계획들을 세웠다면 요즘은 서로 좀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녹지들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녹지 계획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고,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녹지 말고요, 가까이 있는 녹지. 우리 지역의 녹지들이 충분할까?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했던 이런 많은 활동들이 우리가 공원으로서 다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인천에 있어서의 이런 녹지나 녹지 공간들이나 공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활동하셨던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공원이 없다 그러면 서로 이런 녹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생태 자원들 발굴해서 이것들을 공유하고 공원이나 녹지 기능들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인천뿐만 아니라 나머지 화성, 안성, 용인, 안양 지역에서도 같이 이런 활동들을 같이 했고요. 지금에 말씀드렸다시피 활동가 모집을 하고 생태계 서비스와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교육도 드렸고요. 같이 생태 자산도 선정하고 직접 이렇게 나셔가지고 생태계 서비스 간이 평가도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셨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좀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고 해서 올해 몇 가지를 좀 수정을 했어요. 평가 등급도 조금 더 5단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단계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지표도 좀 확실한 것들을 좀 줄이고 지표명도 좀 어렵다는 부분들도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라는 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죠. 위험 요인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야장에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들, 그러니까 한 팀이 거기 가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차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원래 좀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 했던 그런 시민참여 평가 부분들의 일부 개선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총 100개 평가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이제 산림이 28%, 휴양공간이 18%, 역사문화유적, 하천지역 이런 순으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르게 분포를 했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생태계 서비스가 다 4개의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급, 조절, 문화, 지지 서비스가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좀 높게 생태계 서비스 중에 공급 서비스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자원보다는 물 공급과 식량 부분들이 상당히 이 지역 내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둑실동이랑 규련동, 기러기, 도래지, 그리고 평동들, 그리고 계양들 이 4개 지역에서 특히 이제 물 공급과 식량 공급들이 좀 높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위 가장 높은 지역들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조절 서비스입니다. 조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소음과 대기질, 기후 조절, 홍수해, 토양 유실, 수질 정화, 그리고 꽃가루바지 관련된 수분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르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쪽 산림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크게 서비스가 있다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많이 나왔던 지역이 연희 자연마당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10점이 공이 10점을 주셨습니다. 이 10점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교차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팀에서 줄 수 있는 점수가 최대가 5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쳤다 그러면 두 팀에서 공이 다 5점씩을 주셨던 만큼 두 팀에서도 이 지역은 정말 조절 서비스로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습지공원이랑 인천의 피고개 이 세 지역은 두 개 다 10점을 주실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셨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서비스입니다. 문화 서비스는 교육, 연구, 경관가치, 문화유산, 여가 관광, 사회적 관계들을 평가하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 크게 높게 평가를 하셨던 부분들이 묵상동 계곡과 노년포대 근린공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목상동 숲솔, 송연 근린공원, 그리고 화도진 공원 이 5가지가 대부분들이 10점 가까이 높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는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도 문화 서비스가 상당히 높게 평가한 지역들이라고 평가자들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서비스 부분인데요. 아마 이 토양 부분들은 평가하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도 이 부분들은 인천에 있어서의 생물 다양성들이 높거나 서식지로서의 동식물 소식지로서의 높은 기능들을 하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라는 부분에 점수를 주셨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백운산 둘레길, 용궁사에 있는 백운산 둘레길과 문학산, 그 다음에도 여기 계속 있는 목상동 계곡 피고개 이쪽 지역들을 계속 다 10점씩으로 높게 점수를 주셨던 것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번들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17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 잡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총점으로 좀 나눠봤더니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어떤 건지 봤더니 피고개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연희 자연마당, 목상동 계곡이 전체적으로 총 점수적으로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피고개 같은 경우에는 보존이 상당히 좀 잘 돼 있고 아마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희 자연마당 같은 경우에는 논습지랑 연밭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아마 야생동물이나 습지로서의 기능들을 상당히 좀 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상동 계곡 같은 경우에는 좀 아마 개발 압력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게 보존하려는 인천 시민의 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잘 보고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평가도 하고 조사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해주셨던 부분이어가지고 전체적인 그 인천 전체에 있어서의 위협 부분들을 좀 고민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개발 압력과 기후변화 취약한 점, 그리고 환경 오염이 좀 많이 되는 것, 그리고 과이용, 그리고 외래종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 북성포구와 용현 갯골, 그리고 운서동 백로 서식지 이 3개의 지역들이 상당히 위험 요인들로 상당히 크다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보시게 되면 옥상동 계곡도 있지만 잠시만요. 여기 용현 갯골이나 북성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시게 되면 이제 갯골에 아마 용현 갯골 같은 경우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아마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성포구 같은 경우 현재 개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유입 가능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높게 요거 말고도 인근에 있어 지역에서도 상당히 위험 요인이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의 압력들이 높은 지역들로 용현 갯골과 북성포구들이 다 공이 10점들을 다 주셨고요. 두 팀에서 다 5점씩을 주셨던 공이 10점씩 주셨고 아마 이런 영종대교 앞 갯벌 같은 경우에서도 10점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 압력이 어디가 좀 높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알람 같은 것들을 줄 수 있고
그 외래종들이 좀 어디서 주로 많이 있는지, 물론 정성적인 평가일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역의 전체적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충분한 지역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서동 백로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변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험스럽게 여기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이게 아마 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하다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경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대부분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공의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들이 기후 조절에 대해서 점수들을 좀 많이 주시면서 아마 기후 변화 관련된 인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서식지 제공이나 뭐 대기질 관련된 부분들도 평가들을 높게 주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간략하게 조사하셨던 거에 대해서 브리프를 드렸고요. 아마 더 자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야장 있으신 분들도 다시 야장 있는 것들도 다시 이제 뭐 지속협의나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에 제공을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보시고 저희들은 공간적으로 했던 분석했던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들을 어떻게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사례나 이런 부분, 해외 사례 같은 거나 국내 사례, 그리고 생태원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아마 조사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야장으로 조사를 하셨을 거고, 아마 GPS를 찍으시면서도 휴대폰을 보셨지만 작은 지도로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지도로서 공급, 조절, 문화, 지지 서비스를 보고 위협 요인들을 보면서 공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좀 다른가, 지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나 모든 그런 행위들은 대부분 이게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지역들이 좀 많이 좀 위협적이고 이 지역에 좀 많은 혜택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지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주변은 어떻지 하는 이 자기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것도 함께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도시 전체를 보면서 평가 자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어느 지역들이 더 중요하고 어느 지역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했던 것들 자료로 만들고 정보로 만들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도로 만들어서 공간계획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지도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생태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부족한 녹지 공간들이 더 이상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찾아내고 공유를 함으로써 이런 신규 생태 자산들을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고 녹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민 참여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방금 모았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인천 지역의 생태 자원의 DB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가 어떤 거고, 생물 다양성이 어떤 거고, 지역에 있어서의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인식 증진 사업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자료들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우리 지금 하는 활동처럼 이런 주요한 지역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카테고라이징 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복원해야 되지? 습지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조류 서식지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라이징을 통해 가지고 생태적으로 복원해야 될 지역들이나 개선해야 될 지역들을 카테고라이징하는 정보로도 쓰이고 있고요. 가끔씩 도시민들이 커피를 한 잔 먹고 점심을 먹고 나서 주변에 좀 어디 갈 데 없을까? 주변에 뭐 어떻게 녹지 같은 것들이 없을까? 여기는 상당히 중심지구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상당히 중심지구인데 여기서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자연을 볼 만한 데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해 놓고 카테고라이징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민들의, 직장인들의,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좀 자연이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인지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DB로 만들어 놓고 이것들에 여기 나오는 종들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분포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네이처 인 더 시티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쭉 보시면 이게 아마 자세히 보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교육할 때 제주도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접어서 하는 것들, 펼치고 하는 것들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되게 일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면서 지도가 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들, 아까 전에 우리가 조사를 했거나 이런 지역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달아놓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갖고 싶게, 이 지도를 하나 갖고 싶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면이 이렇고요. 뒷면에는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이나 가드는 어디 있는지,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적인 자료들과 많은 정보들을 뒷면에 넣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좀 봤더니 여기들도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이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진도 공유하고 우리가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좋더라 라는 것들을 만들고 초안들을 만들어서 정보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얘기하고 결과들을 붙이고 계속 토론하고 그리고 이런 합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런 지도 말고 이게 야장 같은 걸로 아니면 말로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나마 그래도 실체가 있는 뭐 지도 위에다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들보다 아까 전에 저희들도 제가 교육할 때 아마 그 제주도 지도를 보여 우리가 이게 끝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훨씬 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걸 가지고 수익 사업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처럼 접는 이런 지도 같은 경우에는 9.5불을 받아요. 9.5달러를 받고요. 더 큰 포스터로 만드는 것도 15달러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팔릴까요? 밑에 보면 2005년에 이 사람들이 10,000부를 찍었답니다. 10,000부를 찍었는데 다 팔려가지고 2007년에 다시 인쇄를 했어요. 그때는 50,000부를 찍었는데 50,000부도 다 팔리고 3세를 찍었는데 3세는 지금 50,000부를 2018년에 찍었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다 팔렸는지 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도를 가지고 수익 사업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모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지역의 사업들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꽤 큰 사업들이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원래 생태원인지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안에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역의 의견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위치 기반에 있는 서비스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게 이게 네이처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이처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죠. 국제적인 이런 자료들을 넣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가들이 여기서 관찰된 내용들을 위치 기반으로 해서 넣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지도들은 기반이 어딘가 하면 익숙한 지도 아닌가요?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위에다 그냥 얹은 거예요.
저는 초기 모델을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DB를 만들거나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들이 좀 확장되게 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DB로 만들고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데 저는 초기 부분들은 구글맵에서 충분히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구글맵에서 여기 보면 참여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자적인 그 도메인들을 좀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것들 DB를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 계속 축적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역의 지식 아시겠지만 ILK를 해서 지역 지식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생태원에서 생태원을 처음 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 지역들은 이제 거의 지금 이번에 하면 25지역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지역마다 활동가들의 수준과 활동가들의 역량과 활동가들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의 생태 자원의 유형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다르고 지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도 다르고 어떤 지역들은 자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조그만 것들이라도 다 발굴해 가지고 지역을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고르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의 특성들이 상당히 다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인천 지역에 있어서의 생태 자원, 생태 지식들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사업들 통해서 잘 뭉쳐지거나 잘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제 강의는 아니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짧게 질문을 좀 몇 개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을 좀 받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먼저 드셔가지고 인천이 갯벌이 네. 있고 또 해안이 있는 네. 그 중에 해안 도시잖아요. 네. 이걸 조사하면서 그 갯벌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아까 발표하실 때도 예를 들은 게 다 산림 지역을 예를 드시는데 점수가 같은 데서 산림 지역을 뽑아내신 걸 보고 이거는 좀 갯벌 쪽이 아니고 산림 쪽을 좀 조사를 하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생태원이 서천에 있는데 서천에 있고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이제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도 이제 서천을 제일 먼저 샘플로 지역을 평가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해양 지역에 있어서의 그 법적 테두리나 이게 소속의 권한이나 이런 테두리가 상당히 좀 명확하게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활동이나 아니면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권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양수산부랑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갯벌 부분들은 서로 이제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 지역은 또 별도로 해양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는 것들을 지금 KMI의 이제 남정호 박사님께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바다 쪽에 있는 생태계 서비스 부분들은 조금 더 또 다른 파트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울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생겼어가지고 네. 쌍동 고려 수수라고 있고 피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시국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네. 여기서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셨던 것들을 이제 여기 말고 또 5개 지역들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도로 만들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발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울러 좀 부탁드릴 거는 아마 이 지도도 같이 나눠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지도도 필요하시면 드릴 거예요. 근데 위치가 조금씩 오류가 있어요. 아마 그 자산명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주셨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살짝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그럼 바로 수정을 할 거고요. 아울러 좀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 고성능 GPS를 쓰는 게 아니라 휴대폰 GPS 쓰다 보니까 원래 이게 GPS를 하실 때 조금 더 여기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그 신호를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위치를 좀 기입을 해야 되는데 GPS 위치가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잡는다고 잡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서 위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네.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방향에 따라서 주소가 좀 바뀌거든요. 네. 방법만 틀었을 뿐인데도 네. 상곡동과 청천동으로 나눠진다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지도에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미세한 뭐 50m, 100m 정도는 이 지도상에서는 표시가 안 날 거예요. 이게 아무리 크게 저희들이 뽑는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A1 사이즈나 A0 사이즈로 뽑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미세한 부분들은 이 지도상에서는 크게 보이지는 않을 건데 다만 위치가 크게 틀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들도 제가 한번 드리게 되면 위치가 정확한지 한번 봐주시는 것들도 한번 부탁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본인 이게 직접 조사하셨던 파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지도 위에 올라가 있는지 한번 검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개 지역이 동시에 했다는데 네. 그 인천이 타 지역과 다르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뭐 규모가 원체 광역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개를 선정을 했고요. 조사자들도 훨씬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상당히 좀 꼼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꼼꼼하게 좀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저희들도 보면서 특징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 그냥 이렇게 지금은 나열하고 수치적 부분들만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또 좀 약간 심층적인 분석 같은 것들은 아마 오늘 이번에 내용들을 좀 받고 그런 부분들을 좀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결과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네.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서 조금 살짝 걱정했던 네.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외국에서 2003년도에 그 지도를 제작하고 2007년도에 제작했고 18년도에 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애초에 이제 목적이 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이제 널리 알리자는 목적일 수도 있고, 네. 보존하자는 목적일 수도 있고, 네. 지키자는 목적일 수도 있는데, 네. 애초에 시작했던 그 목적이 네. 그 2003년도에서 2018년도로 오면서까지 네.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구석구석을 찾아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좀 더 이게 보존이 조금 이렇게 더 확실히 된다든지 네. 그런 쪽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음. 그것도 살짝 걱정을 좀 해보면서 말씀드리는. 네.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밴쿠버에서 한 게 아니라 밴쿠버에 있는 이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거라서 그게 뭐 목적을 이루었는지라는 말씀은 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거 말고도 이 자원 그리고 공원, 공공
이런 녹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 부분 일부일 뿐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연을 찾고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교육과 연계한다든지, 그러니까 자연 찾기 뭐 아니면 뭐 파인딩 뭐 어번 네이처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찾고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으로도 넘어가기도 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점심 때 어디 가야 되지 했을 때 그걸 쓰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진다보다는 지금 이게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들은 그냥 그게 일상이지 않을까. 이런 지도들이랑 이런 자료들이나 정보 공유들이 밴쿠버 시내에서는 일상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다 기반되는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정보들이 계속 누적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계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만들고 연계하는 것들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한번 제안들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들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혹시 이제 보전. 보존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지금 굉장히 자연 쪽으로 네. 그 시민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으로 많이 들어가시고 네.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손을 많이 대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면 위할수록 네. 야생성은 사라지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었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어디였었죠? 거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네.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녹지스럽게 만드는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주변에도 모슬딱따구리나 이런 친구들이 오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나무나 물 이런 게 있다면 그 아이들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녹지나 이런 것을 좀 더 특색 있게 살려보는 쪽으로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붙여서 해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마 제가 뭐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제일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아마 제가 제일 처음 강의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한 자연 말고 뭐 되게 특이하거나 막 진짜 말 그대로 뭐 멸종위 1급 오는 이런 지역 말고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지역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가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없다 그러면 좀 차단해서 우리 좀 같이 공유하자. 시민들이 좀 같이 공유하자는 게 저는 이 사업도 통해서 좀 바라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만들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자 부분들은 그러니까 공유하자 저는 공유하자는 부분들이고 만들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마 지역의 정치나 지역의 의사결정자 분들한테 더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이 지금 만들자나 이런 자료들이 충분한 뒷받침이 될 거고 최근의 정책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아니면 과학 기반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 말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모았던 이런 자료들이나 지도,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중요해, 얼마나 특별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지금 방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공원 쪽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은 확실히 공공 서비스가 확실히 제일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나중에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대부분 공원이 기존에 있는 산을 끼고 있거나 네.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지만은 자연성을 제대로 훼손하지 않고 네.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네. 하지만 도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조사를 통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에 관련된 그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좀 된다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권전호 박사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짧게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 지금 아마 요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자료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뭐 제가 짧게 해외 사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맞는 그런 사례나 이게 활용 부분들에 대한 뭐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좌장을 심영진 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그 권혁수 연구원님이 발표했고, 저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한 달 동안 그 노력해서 만든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뭐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참가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앞에 계신 분들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기탄 없이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 뭐 바쁘신 관계로 우리 그 박옥희 사무처장님부터 먼저 의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시까지 계약부터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로 현장에서 다 평가를 해보셨던 분들이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막연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어쨌든 항목별로 좀 수치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거를 중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용 방법, 저는 이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성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지도를 만들든 기기를 구축하든 어떻게 되든 이것을 이용할 때에 무분별한 이용을 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만들든 온라인으로 기기를 만들든 그냥 여기가 생태적으로 어떻게 중요해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곳을 된다면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이 곳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뭔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안내를 하는 게 저는 전제가 되어야 그게 지도든 기비든 그게 우리가 또 바라는 방향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모니터링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상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험 요인이 실제로 정말 위험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또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달라지는지 저는 그런 것도 수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개발됐을 때 개발됐으니까 인간에게 이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수치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이번 혜택의 서비스랑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도 수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천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가까운 자기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이제 생태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을에서 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든 내가 사는 지역이든 좀 그냥 1년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좀 꾸준히 볼 수 있는 뭔가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인천시가 오늘 이거에 관련해서 인천시의 역할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나 가치를 알아야 이게 실제로 도시계획이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런 연계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의 특성상 저는 섬지역 생태계 서비스
서비스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뭐 갯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구역상 이제 갯벌 쪽 해양 쪽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섬 지역에 이제 산림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섬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가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뭐 빨리 가시려고 다른 분들이 할 얘기까지 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 일단 좀 정리해 본다면은 그 이용 문화, 우리가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된 부분들에 대한 그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기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뭐 자료들이 제작되어 되겠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추이를 보면서 그 개발이라든지 어떤 위험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용 방법도 되겠죠.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자료들이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영되는 것으로서의 그 시민 참여 기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육상 지역에서만 진행이 됐는데 인천이 갖고 있는 자연유산 중에 하나가 섬 지역이고 이게 해양뿐만이 아니라 섬에서도 육상 생태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태계 자산 서비스에 포함해서 범위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재혁 연구원님께서 시민참여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권혁수 박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저도 7년부터 이 평가를 좀 계속 하고 또 옆에서 좀 도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100개나 되는 자원을 찾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스토리를 써주신 것들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고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 제주도보다 더 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저는 조금 방법론과 정책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서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생태 자원의 분집, 그리고 뭐 연계, 뭐 조닝 등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점으로만 거의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면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좀 더 구상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조닝을 해서 이제 공간 계획 또 생태계 서비스 일반 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생태원 쪽에 조금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기존에는 Q 평가를 또 하셨었거든요. 이거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평가인데 이 지표별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그거를 악력 요인과 이렇게 연계한다면 지역의 그 자연 환경 기반 도시 계획 자료를 좀 굉장히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어플 웹 기반 같은 시스템을 이 인천시에 좀 만들어준다면 이제 그 환경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어떻게 매뉴얼 같은 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하기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책 및 활용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참여 의견 수렴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냥 여러분도 몇 개 사업에 가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간담회에서 그냥 그거 한 걸로 모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 방법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대상지만 갖고 왔는데 그 대상지만 보면 안 되거든요. 이게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뭐 소각장이 들어서더라도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을지 또 여기에 뭐 대형 뭐 여기만 봐도 공항이 들어서면서 이 중간이 완전 끊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그 파장과 영향력을 이렇게 광역적인 것들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돌아가서 제가 사회환경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참여의 창구로서 이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것들은 좀 기업과 연계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에 굉장히 토박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지도를 만들고 이게 사회 공헌을 하고 할 수 있는 창구로 굉장히 쓰여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빈 공간, 그 잘린 공간들을 좀 확인하고 수요와 공급 측면을 좀 비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취약계층과 이 지도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열선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면 굉장히 그 여름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포구나 산사태 등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시민 참여 지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도시계획에서도 그 도시계획의 환경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굉장히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예, 다들 아주 짧게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우리 지도 자체가 현재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면과 선으로 연계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 이 얘기는 조금 마지막에 했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좀 광역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도 연계되는데요. 현재는 그 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빈 공간들이 그 지역의 계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 이 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를 좀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좀 하는데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있는, 그 다음에 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좀 확장되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는 것까지 생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 지도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다라고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용의 일환으로 지도를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우리가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지도를 제작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측면과 지역사회 연계의 문제까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으로 장정구 공중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이거 박사님이 앞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선생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토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태원의 의견을 자문 의견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하고 토론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따로 자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고영수 박사님하고 따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생태 서비스 조사의 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도 좀 막연한 입장이니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게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려, 충분히 가능한 우려고요. 근데 이게 정책적인 뭔가의 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조사의 목적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미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좀 정확하게 좀 제시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점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간 자체를 선정을 할 때 점으로밖에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단은 인천시로 할 거냐 아니면 계양구로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 보니까 뭐 제주도 그렇고 뭐 안산도 그렇고 인천하고 비교했을 때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장소에 대한 선정을 할 때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기준 자체를 설정하기 좀 애매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광역 단위로 할 건지 기초 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할 건지 이게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이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갯벌 얘기도 하셨는데 인천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해수부 건지 환경부 건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갯벌과 해안선과 하천과 산이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행정부처가 해수부다 환경부다 해가지고 나눈다. 이거는 조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행정기관이 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인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안선과 갯벌과 섬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아까 한남정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행정구역상으로 인천만을 한정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좀 정책적인 판단하기에 적합한 그림이 아니다. 그 말은 시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김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연결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그건 결국엔 사람들은 김포 사람이냐 인천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왕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좀 흐리게라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거는 결국엔 뭐냐면 기초, 방역, 좀 더 주변 지역까지 이런 관점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 자료에 대한 활용해서 본다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걸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조사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과학자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조금은 아마추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사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조사한 사람들이 아까 사진에도 보여줬지만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이 계획 자체가, 조사 자체가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부분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이 결과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개별적으로 조사한 거를 전문가가 하나로 지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지도로 만들던 아니면 교육 자료로서 교육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하든 그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행정정책의 자료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마 권준호 박사님께서 이미 비오토 조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 퀘스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조사에서 어디가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어디가 좋다 이게 아니라 조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가 됐는지가 더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 말은 이게 한 번 조사가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하면서 좀 더 변해가는 과정들을 상의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끌어내는 용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태원에 아니면 인천시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인천시에 제안해서 시민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행정이 이걸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이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자, 일단 오늘 우리 권혁수 연구원께서 처음에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주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장정모 도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그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목표가 처음에 선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 아마 그 인천에는 어떤 생태자산이 있나 이 정도만을 50개 정도로 한번 선정해보자라는 거였는데 그 인천에서 거꾸로 제안하기를 100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100개로 늘었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생태원에서는 생태자산과 그것이 갖고 있는 서비스의 가치 정도를 이제 생각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얘기하면서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장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정모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진화의 시작이다. 이걸 좀 던져줬으니 이 던져준 부분들에서의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생태자산을 선정했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지역에 있어서의 시민성들, 지역 공간과 시간성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 그 시민들 중에
이미 조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좀 선도해 가야 된다라는 당부와 바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시가 해야 될 일, 뭐 지자체가 해야 될 일, 그 속에서 다시 거꾸로 목숨 이 조사를 기획했고 참여했던 분들의 그 역량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친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점이지만 그 점을 어떻게 선으로 이을 것이고 면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책무도 좀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정고 위원장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셨던 그 지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주체성이 먼저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생태원이 쫓아올 수밖에 없고 또 인천시가 추동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힘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식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 박옥기 환경동료나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사 활동을 같이 나가셨던 선생님들이 같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먼저 들어갈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과연 생태 자산이라는 걸 놓고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 정어새 내지는 또 맹꽁이, 금개구리 이런 식의 어떤 생태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놓고서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생태 서비스라고 하는 조사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공급이나 지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야말로 인간에게 힐링이 되어지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공간으로서의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저희 내부에서 선생님들이 의견이 되게 많이 분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주도 거에 대한 예를 보면서 제주도 지도를 보면서 이거는 생태 관광지도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 관광지도라고 하는 느낌으로 사람에게 편의에 의해서 또는 사람의 힐링의 공간으로서 보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생태 서비스 조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좀 결론을 얻었고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저희가 인천의 생태 관광지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지점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처음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공원을 뽑아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무엇인가 목적을 정확하게 두지 않다 보니 저희들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산조사와 서비스조사의 부분들을 헷갈려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보면서 생태 관광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 조사들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사람마다 평가 지역에 갔을 때 척도나 이거를 매길 때 각자 주관적인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많이 해보시고 구석구석을 잘 아시고 이랬던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손을 잡고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는 자기가 가서 조사를 했을 때 보는 눈과 처음 갔을 때 바라보는 그 어떤 서비스 평가 척도가 너무 이렇게 각각 개인적으로 주관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들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느냐, 너무 주관적이지 않은가, 이 점수 개점이라고 하는 척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거나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봤을 때 그 지역에 관한 점수와 그러지 않았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점수가 너무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점수가 과연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문제제기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전을 하려고 했던 지역들인데 오히려 이것이 공개되어지면서 밖으로 유출되어지고 공개되어지면서 오히려 생태보전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오히려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끼리 조사하시면서 좀 합의나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시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조사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연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금 비오톱이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뭐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라든가 우수비오톱 지역 같은 경우를 한번 목록을 좀 뽑아봤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원래 100개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막상 선생님들이 다니다 보니까 비오톱이 아주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거나 또는 아주 오랫동안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아주 정말 뛰어난 생태 보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통로가 없다든가 개인 사유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서 차를 들고 숲을 헤쳐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봤고, 그러면서 이게 생태 서비스 조사 항목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0개 항목을 설정할 때 그 비오톱이 높은 지역을 사실은 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10개를 별도로 저희가 생태원에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목록에서 제외됐던 지역을 드렸는데, 사실은 숲을 헤치고 올라가 봤더니 인천에도 이렇게 정말 훌륭한 그 안에 그 비오톱을 갖고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선생님들이 느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기도 들어가서 뭐 5개씩 모기에 달고 이렇게 모기 물려갖고 나온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우수한 생태성을 갖고 있는 곳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조사하는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이 얻었던 것들, 그리고 어떤 환경활동가로서 얻었던 것들이 사실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자료들이 보전을 하거나 훼손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토대로 그거를 뭐 이렇게 보전을 하는 토대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얘기되어지는 거지만 점적인 부분들,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서 저는 이게 한남점맥 축이든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축안에 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시 전역으로, 인천 지역 도시 전역으로 점적으로 표기가 된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비오톱 위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야생동물에 관한 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정이 됐다면 대부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한남점맥 축으로서 아마 이 점표시가 됐을 것 같은데, 생태 서비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힐링 공간이나 서비스로 찾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도 이게 점점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그러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멀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에 있는 사람이 몸살을 나가요. 멀리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 주로 주말에 전부 다 산을 가시더라고요. 산이나 습지나 가까운 근거리에 섬을 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이런 생태 자산, 저도 이제 우리 동네에 이런 공원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훌륭한 곳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모르는 곳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들에게 이미 만들어진 공원들은 이미 공원의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충분히 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생태 관광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밖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부분이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전지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인천 전체의 광역적인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적이고 흡수한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묶어내서 선생님들이 한 가지 시각으로 보시고 그 내용을 교육자료로 쓰시거나, 아니면 저희 환경단체가 이제 인천시에 어떤 생태 보전이나 녹지축 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아주 생태 우수 지역에 대한 것이 중요했다라는 점 하나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향유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점이라고 해도 이 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는 또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생태 우수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어떤 우리 그 감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교육자료로 쓸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교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생태교육을 얘기할 때 지역 거점 생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에 따른 그 표준교환 같은 것들을 만들므로써 지역 내에서 지역의 아이들을 생태적으로 키우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좀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사가 50개, 인천이 100개 소이기 때문에 그 100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으로 표현된 건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또 빈 공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나의 그거를 생태계라든지 생태축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된 부분과 다르게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표현했다고 하면 그 점이 더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400m 이내 걸어서 10분 이내에 우리가 언제든지 생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지도, 자료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마법계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인천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우수한 인재시죠. 우리 권전호 박사님. 네. 과찬님 말씀 좀 몽글 뻔했습니다. 그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장정구 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사자가 활용에 대해서 제안해야 된다. 그 말씀이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주인은 시민이니까 그 시민이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안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 정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같이 연구자가 하든지 아니면 시 담당자가 하든지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한 자세에서 그냥 다양하게 제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이번이 첫 번째 작업이잖아요. 한 번 작업한 다음에 바로 활용하지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2차, 3차 계속 이렇게 이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 작업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활용 방안이 생기실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어떤 활용 방안이 바로 나온다. 이거는 뭐 대단한 전문가 아니어도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번의 그 지도 제작 작업들이 이제 반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생태원에서 이번에 이제 일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인천시 담당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조사를 하시고 어떤 지도하거나 이제 작업들을 이제 생태원을 도와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기록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록 속에서 이제 현황을 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이 좋다고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실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인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론적인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단어를 처음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보니까 이 자료에 말한 것처럼 이제 하위 그 서비스가 4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지 서비스, 뭐 문화 서비스, 조별 서비스, 공부 서비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론적으로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4개의 서비스가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하고 같은 거냐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앞에서 이제 우리 박 선생님께서 젠더의 서비스 지도가 그 생태 관광 지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앞에 당 자체가 생태계 서비스니까 서비스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여가 네? 시민들이 자연 여가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 자연 여가를 즐길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말씀 나눌 때 생태 자산이 뛰어난 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한번 가보세요. 뭐 경관 좋습니다. 뭐 산꼭대기 올라가 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보니까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보면은 그 주요 포인트가 중요한 생태 공원도 있긴 하지만 도시 한가운데였어요. 그죠? 도시 한가운데 공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뭐 칠수 공간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닷가 칠수 공간 같은 경우는 자연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바다 보면서 그냥 시원하다 오픈 스페이스니까 그렇게 즐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태계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의하고 공부 좀 더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조사해본 다음에 또 대상과 또 다르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이러한 학습이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심에 있는 뭐 공원이나 광장이나 녹지 이런 거는 이제 국토부 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은 갯벌은다 해수부 산하인데 다들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태원에서 이제 지지할 때 생태원을 사실 또 환경부 산하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지도를 만든다 했을 때 앞에서 말씀 자연환경이 뛰어난 데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도심 내 광장이나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에 엄청나게 많이 표현한다면 생태원 입장에서 난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만약에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 그 도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니까 내가 바로 가서 접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 좋은 거는 생태계 서비스 차원 또 엄청나게 다른 의미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시 한가운데 있는 두 군데의 소공원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옛날 시민회가 있는 쉼터 어디죠? 조한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쉼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역사성도 있잖아요. 거기가 네, 시민 뭐 운동도 있었던 거 자리도 하고 근데 거기가 잘 운영이 된다면 지금은 뭐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잠재성 있는 공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석바위 공원, 고역에 있는 석바위 공원이 있는데 저는 석바위 공원을 자주 가면 고역 도서관도 있고 책도 빌리고 보면 이제 벚꽃도 상당히 잘 피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자연성은 뛰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나 시민 이용하기 좋은데 이런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평가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게 더 이제 아까 100군데 50개 하려면 100개 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200개도 갈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인천대공원이나 그린파크처럼 사례 나오는데요. 이 큰 공원을 하나로 볼 것이냐, 이 나눠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림파크에 메타세코에 기록하고 야생초화원을 분리해서 따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걸 따로 볼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 인천대공원에 습지가 있는데 그걸 따로 볼 것이냐, 인천대공원 전체를 하나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중에 화도진 공원과 논현에 있는 포대공원, 이건 다 역사공원을 볼 것이냐, 일반 근린공원을 볼 것이냐, 이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 가정동에 회화나무 천리기념물이 있습니다. 그것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있긴 한데 그 장수도 인허액나무가 신문 보니까 천리기념물 지정하기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독립적으로 리스트업 하는 것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도 또 한번 더 수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박사님께서는 뭐 일단 아까 나왔듯이 뭐 조사자가 제안해야 된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 중심의 정책이 있으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측면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은 또 뭐 어떤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태원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면 지자체 예산이 돼야 될 것이고, 뭐 본 예산이 안 된다면 처음에는 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또 내년에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결의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뭐 참여 예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록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서로 좀 논의해서 통합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져도 뭐 혼란에 따른 우리가 이제 특정 지점들을 특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그 공간을 보더라도 접근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생태 우수성을 볼 거냐, 같은 학습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는 뭐 다양하고 또 접근성이 가능한 부분에서의 시민들이 좀 최대한 행복한 공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가 우리에게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게 진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과 지속성, 그 다음에 학습. 어떻게 이 세 가지만 또 잘 되면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시 박사님답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인천에서 활동하시면서 나왔던 예산 문제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5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연구원께서 발표하시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질의 속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요. 그때 못한 말들이 있으면 지금 또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금 35분이니까요. 저희가 한 45분에서 50분에 마칠까 하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한번 인생환경운동위원회에서 시민회를 하고 있고요. 김미자입니다. 저는 사실 생태계 서비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단어예요. 사실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서비스를 주고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둘러있는 그 환경이 있고 인천 안에 있는 산이나 이런 공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더 잘 보존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서비스라는 말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왕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왔으니 저희도 이제 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박사 정도는 아니래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좀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이거를 만약에 일반 마을 주민들이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희는 이미 그곳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6군데를 조사를 다녔어요. 6군데를 조사를 다닌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아는 장소이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대략 아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6군데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를 생태 경관을 보는 거잖아요. 생태 경관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생태라는 것이 우리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사실 그곳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어느 곳은 다른 곳으로 또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혹시 앞으로도 이걸 또 하게 된다면 6군데가 아니라 3군데로 딱 정해서 좀 더 여유 있게 그곳에 정말 이곳 경관이 어떤지를 제대로 느껴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저도 인천을 산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인천에는 사실 폭포나 이런 게 없어요. 산에도. 그렇다고 공원에 호수가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공원을 이왕 만들면은 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물이 있어야 생물이 더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산이 없으면, 산이 부족하면 공원이라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공원이라도 많이 만들어 놨으면 이왕이면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아마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좀 급박하게 다녀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이게 서비스가 사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채 받기도 전에 떠나버리는 커피는 마셨는데 저거 얼굴을 못 보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아마 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더 많은 생태계의 자연을 홍보해주려면 꼭 물이 있어야 되는데 도심 내 공원들이 물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제가 발견된 부분이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인천 환경운동이라는 강영숙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장을 작성할 때 굉장히 주관적인 들어간 게 많이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반영이 되지만 그게 아무래도 아마추어적인 것도 있고 나름 그래도 저희가 생태 활동을 하니까 아닌 부분도 있는데 생태원 측에서 처음에 사진 자료로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뭐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기왕이면 현장에 가서 어떤 샘플링을 보고서 저희가 기준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그 표준 현장을 찾아서 여기는 어떤 지지고 여기는 어떤 서비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야장을 작성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박영숙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그게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만 하는 교육. 근데 앞으로 생태원이 우리 이런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는 한번 직접 현장에서의 실습 이 부분까지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생태원에서 한번 얘기를 좀 들으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만날 자리가 생태원에 할 얘기는 아까 다 했고요. 저희끼리 이제 모였으니까 저는 우리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상임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아마 인천시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마 의견이 선생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한다면 다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예산이 가능한 거는 예산 수립 과정에 있긴 하지만 여기 중에서 지속협의 예산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지속협에서 이 부분을 좀 내부의 정책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시기랑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여기서 확답은 안 되더라도 지속협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여유 있게든 아니면 숫자를 줄여서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단초가 되겠습니다. 생태원에서 일단 안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저희가 생태적인 거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은 위협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원적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유한 숲체원자를 만들고 있어서 위협이 되고 있고 잘 보존해야 할 녹지축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정이 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삼산 유수지 같은 경우는 이 철사들이 진짜 예쁘게 쉬고 있는 게 진짜 경관 장관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냄새가 나서 이 복개를 해야 된다, 삼산 유수지로 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저희 조사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진짜 보존해야 될 곳이고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들이 조사원들이 열심히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반영을 해주시는지 이게 우리끼리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되는 건 뭔가 변형이 된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은 계속 지속할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될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 뭐 환경운동이나 목생연합이 있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거를 정리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뭐 생태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긴 하지만 뭐 두 단체 이름으로 지속협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발표를 하는 것도 여기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얘기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얘기고요. 오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내부 부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2달간의 어떤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발표에서의 성과들을 보도자료든 그다음에 시에 직접 전달하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면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의 이 지속성도 단지 이 생태 서비스에 대한 문제 아니라 우리는 생태 서비스 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계속 알게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까 토론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마을 사람들의 생태 감수성들이 커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야
서비스라는 게 꼭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태로부터 받겠다라고 하지만 그 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꾸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쌍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산시킨다라고 하고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견들을 최대한 취합해 주셔서 이번에 이 점수 매긴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었던 얘기들과 지금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취합이 돼서 전달이 된다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카톨릭 환경연대도 같이 참여했는데 몇 분이 안 하시는 바람에 이제 오늘 안 나갔는데요. 같이 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동 대응해가면서 좀 보존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가 없다면 우리 현태원 교육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좀 정리하도록 하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나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계 서비스 할 때 항상 생태계 서비스만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많은 혼란들이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를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지금까지 많이 하셨던 것들은 대부분 생물 다양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수단 중에 가장 큰 게 뭔가요? 보호지역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행위를 하지 말고 거기에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 다양성이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반면에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다른 부분들 바로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향유하고 그것들을 계속 활용하고 그러려면 계속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려면 그것들을 이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고 그러면도 불구하고 계속 가까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생태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들이 아마 헷갈리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들은 서로 정책적으로도 다르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생태계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자연들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한 자연 말고 보통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오늘 강의도 말씀드렸던 보복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까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연들을 조금 더 알아가자라는 부분들이 생태계 서비스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하셨던 활동들은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인천에 있어서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과 이걸 좀 분리하는 것들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마 대부분의 생태계 서비스는 4가지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공급, 조절, 문화, 지지 서비스인데 많은 서비스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것들은 자연히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문가나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생태원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공급 서비스나 조절 서비스 관련된 연구나 혜택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문화 서비스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생태 관광 지도라고 느낀다고 하는 부분들 일견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문화 서비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 기반되는 것들은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던 지지 서비스, 생물 다양성들이 높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높기 위해서 조절이나 문화 서비스는 자연적으로 다 따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느끼셨던 부분들이 제대로 다 느끼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잘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있고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가까이 지난 한 2개월 여기 계신 분들이 도착하셔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생태원에서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 지도의 방향과 또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비전까지를 사실 한번 공유했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얘기처럼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선과 명으로 확장되고 그 광역시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까지 확산될 때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생태계와의 공존이 그리고 그 서로 상호 서비스하는 이런 사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그 토론자분들 그다음에 같이 토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